자, 사회문화 11번 하겠습니다. 법과 제도인데요. 정부의 입법 절차입니다.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만 잘 판단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과정과 이제 정의들 이런 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1문답부터 보겠습니다. 입법은 입법기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건 이제 국회 같은 게 입법기관이죠. 그래서 입법은 입법기관이 정의하고 있어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령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입법기관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법령에 반영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법령을 제정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보면 구성원의 의사를 법령에 반영하는 것도 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입법에는 법령을 실제로 작성한 행위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성하는 행위까지도 포함이 돼요. 실제로 작성하는 행위까지도. 그래서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이나 우리가 이제 뭐 상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게 행정이고요. 사법기관에서는 법령을 해석을 하죠. 이거는 이제 구별을 합니다. 실제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이 돼요.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입법에 관한 권한을 국회가 독점적으로 행사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국회만 입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법은 우리가 흔히 이제 국회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독점적이진 않아. 다른 곳에서도 한다 이거죠.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률은 국회의원의 정부도 제출할 수 있다. 여기가 핵심이네요.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집니다. 우리 정부는 흔히 이제 행정이잖아요. 행정. 법령을 집행하는 곳이 정부인데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행정을 실시하지만 입법에도 참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은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 뭐 공통적인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법에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뿐만 아니라 행정 입법까지 포함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죠. 입법이라는 것은 그 주체에 따라서, 그지?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 의원 입법을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야. 이건 가장 일반적이니까. 우리가 이제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사실 일반적인 걸 다루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지금 다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입법, 법규명령 관련된 법규명령입니다. 법규명령의 입법인 행정입법을 포함시킨다 이거죠. 법규명령이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상황이나 법률 집행과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러니까 법규명령은 또 셋으로 나누고 있네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은 간단하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단 이제 넘어가시면 법률안을 입안할 때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통상적으로 의원 발의 법률안, 국회의원이 제출한 겁니다. 의원이 발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아까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입법하는 건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제출 법률안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원 발의 법률안은, 자 이제 둘의 차이점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 의원 발의 법률안은 여론이나 의원의 의지, 정당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입안이 되며 정부 제출 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러니까 의원 발의 법률안은 여론을 수렴하거나 의원이 이거는 꼭 실시해야겠다. 그 다음에 정당의 정책 방향. 우리는 조금 요런 그리고 민주당이다, 뭐 국민의힘이다. 그럼 이렇게 가야겠다. 여기에 따라 입안이 되는데 정부 제출 법률안은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입안이 돼요. 행정기관의 입법인 그런 정부의 입법은 법령을 통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의 과정이야. 이 입법이 정책 결정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이 과정에서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법령의 재개정, 폐지 등에 관한 입법 절차를, 자 이게 이제 화제죠. 이 입법 절차가 화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문제 푸실 때 한번 끊어서 기본 비유형을 풀면 되겠고, 일단은 여기 이제 3, 4문단이 나오면 스캔했을 때 이미 봤겠지만 사실은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3문단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그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입법의 절차예요. 정부가 입법하는 절차.
자, 입법하는 절차 여기 이제 정부의 그 아까 여기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요거와 관련해서 넘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우리가 4문단까지 보고 나서 5문단 넘어가면 여기 이제 법규명령 있잖아요. 행정입법. 요게 이제 요 행정입법 여기와 관련된 게 5문단으로 넘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나눠져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입법 절차는 지금 요거 아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요거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잘 보이게끔. 요거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그 다음에 요거는 5문단으로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과정을 미리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야.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법률을 위반을 하고 그 다음 관계기관에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입법을 예고를 하고 3문단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게 이 과정이 각각 뭔지만 알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3문단 보시면 행정기관이 법률안을 작성한 후에 입법 절차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법률안 작성한 후에 실제 먼저 법률안 작성해야죠. 정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법률안과 관련된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법률안 작성하고 입법 절차를 시작하는 거 이게 첫 번째겠죠. 그래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협의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법률안의 수정 또는 보완 등을 거쳐 법률안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입법 예고를 통해서 국민에게 공개하는 거야. 입법 예고. 알겠지? 그래서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이제 입법 예고를 우리가 이런 법을 위반할 건데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을 해야 돼. 그래서 40일 이상 진행된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좀 입법 예고에 대한 게 잘 나와 있네요. 법률안 위반한 소관 행정기관, 뭐 해양수산부다, 뭐 또는 뭐 기획재정부다 이런 부서에서 동시에 이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 이거는 좀 특이한 거네요. 여기 동시에 관계기관 협의. 이거는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동시에. 그래서 입법 예고가 시작이 되면 정부 제출 법률안은 의원 발차 차이점 보세요. 달리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규제심사와 행정기관을 통한 영향평가, 이게 이거 4번째죠. 영향평가를 실시를 해서 법률안의 적절성,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규제를 심사를 하고 또 관련 행정기관을 통해서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적절성, 이게 적절하느냐 이걸 분석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규제심사는 행정기관이 여기 이제 규제심사 관련해서 어디서 한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다고. 행정기관이 입법을 통해 이르기 위한 정책 목적에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규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잖아. 규제심사 할 필요가 없지. 근데 규제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적절한 규제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가 돼요. 이에 비해 이제 영향평가, 이 관련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죠. 시행될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개선됐죠. 그러니까 이 법률을 시행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영향 평가에서 그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법 예고를 한 후에 그 사이에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심사를 하고 관련 행정기관에서 영향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향 평가를 요청받는 기관은 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 결과를. 자, 이제 4문단입니다. 4문단은 계속해서 그 아까 정부 제출 법률안 거기에 이제 입법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법제심사, 그 다음에 차관 국무회의, 그 다음에 국회의 심의 의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국회가 참여를 합니다. 의결, 대통령의 허락을 제가라고 하거든요. 대통령의 제가와 공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입법예고가 끝나면 그 다음 과정이라는 거야. 과정 계속해서 보시죠.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법률안에 이제 반영할 수 있어. 이후 법제처에 이제 법제심사를 거쳐, 법제처에서 하는 거거든. 법제심사를 거쳐 그 다음 과정, 이게 5번입니다. 차관회의. 그러니까 차관이라는 건 장관 바로 다음이죠. 그 부서의 차관. 심의 의결.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심의 의결 후에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를 거쳐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국회에 제출이 되면 법률안이 이제 심의를 통해 의결돼서 정부에 이송이 됩니다. 이게 8번 과정이죠.
법제처는 법률을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이제 상정을 해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거친 이제 의결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심의하고 의결을 해서 그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면 이제 대통령 재가를 받아요. 법률을 공포하기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광보에 공포되어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통령이 허락을 한다 이거, 사인을 한다 이거죠.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는 거. 자, 그래서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되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요 바라보기 그대로 과정만 보시면 돼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이제 행정입법에 관한 얘기. 이 행정입법 여기 이제 나옵니다. 행정입법. 자, 지금 오문단이죠. 이에 비해라는 벌써 담화 표지를 줬다는 건 어떠한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야. 행정입법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의 법제 심사까지의 과정은 법률의 입법 과정과 동일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공통점이라는 거야. 법제 심사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 지금 아까 얘기한 거. 요 과정까지는 여기 과정까지는 공통적이에요. 근데 이유가 이제 뭐 차관 국무회의 또 국회의 심의 의결 또 그다음에 다시 국무회의를 또 상정을 해서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과정은 동일하나 나머지는 입법 과정과 차이가 있다. 대통령령은 아까 이제 그 행정입법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게 돼. 입법 과정에서. 왜냐면 여기 이제 그 아까 대통령령 나와 있잖아. 여기 법규 명령인데 얘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상황이란 말이야.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각 부의 장이 각각 바라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잖아. 왜 그러냐면 이 대통령령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아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규 명령안이 차관회의를 거쳐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법규 명령을 공포가 돼요. 그러니까 요게 필요하지 않은 거야. 대통령은 아까 이 과정 중에 요거 어디야? 국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나머지는 그 과정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핵심이에요. 국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차관회의를 거치고 뭐 심의 의결되면 관보개정은 국회공청회 거쳐 법규 명령으로 공포하자마자 실질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령 같은 경우는 국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총리령과 부령입니다. 또한 총리령과 부령은 법규 명령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끝나면 이번에는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이제 뭐 대통령 총리령과 부령이기 때문에 소관 행정기관에 의해 관보 등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령은 어쨌든 얘는 국회를 거치지 않는 거고, 총리령과 부령은 뭐 국회도 안 가지만 뭐만 있으면 돼. 거기 국회의 심의 의결도 필요하지 않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이때 공포 전 이제 부령은 하나의 부서의 령은 각 부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돼. 근데 총리령은 공포 전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하죠. 총리령은 당연히 총리가 내는 건데 총리가 이거 내라라고 허락을 해야 되는 거고, 부령은 각부 장관에 당연히 결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령은 부장관, 뭐 해양수산부 장관의 결재. 그 다음에 총리령은 총리 결재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렇게 법규 명령 안을 위반하는 시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시기를 결정할 수 있어. 시기는 해당 기관에서 결정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법률에는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어려워 법규 명령에 세부 사항을 위임하여야 한다. 법률에는. 근데 이거는 예전에 6평에 나온 적이 있어서 비슷한 게 수능에는 안 나와요. 6평에 그 2021학년도 수능에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안 나와. 이렇게 법률의 세부 사항을 하위 대통령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해야 할 법률의 시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의 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하위 법령의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법률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법률의 시행일을 정할 때는 하위 법령의 입법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뭐 사례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법률에는 정책 시행을 위해서 세부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법으로만 어떤 하나의 법이 있어. 그럼 이 세부 사항 우리가 살아가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죠. 여기에 다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법규 명령에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위임을 해줘야 돼요. 뭐 우리가 건물에 간판 하나를 단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행정부서에서 간판의 크기를 어떻게 하라면 뭐 그 간판의 크기가 각각 다르잖아. 그럼 세부 사항을 뭐 30cm 이상이면은 이게 금지가 되니까 과태료를 얼마 물려야 되고 뭐 20cm는 이런 부분에 서용해야 되고 되게 세부 사항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법규 명령에 위임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법에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임을 해주면 그게 실질적으로 법률이 가진 효과와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없는데 실제로 뭐야 법규 명령 즉 그 행정 입법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총리령 부령에 위임합니다. 그래서 위임 받은 상황을 하위 법령에서는 정해줘야 돼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서는 이러이러한 거 금지되고 이러이러한 거 허용하고 이걸 정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래하기 전에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면 공포일부터 시행할까지 기간을 둬야 되는데 시행일을 정할 때는 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둬야 돼. 그러니까 세부 시행 규칙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딱 하나만 정한 거야. 간판의 크기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 하나만 딱 정해놨어.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 간판의 크기는 다를 수 있잖아. 그거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서 간판의 크기 뭐 30cm, 20cm, 10cm, 또 뭐 4층 건물, 3층 건물, 2층 건물 이런 걸 정하면 된단 말이야. 그 기간을 정하는 게 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이렇게 두고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책 시행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은 입법 과정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행정기관을 통해 특히 이유엔 중요해요. 모든 법률이나 법규명령은 아까 법규명령 두 개 다 봤죠? 전체 법령 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위배가 되지 않아요. 상위법령, 헌법이나 상위법령, 상위명령에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의할 사항이죠. 또한 정부의 입법 과정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위반에서부터 심사까지 절차 아까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절차들이. 자, 그래서 전체적인 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봤는데요. 입법이라는 게 꼭 의원 발의 법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입법을 하는데 법률안 제출권과 행정 입법에 대해서. 그래서 법률안을 이제 제출을 하는 것들을 3, 4문단에서 과정을 좀 살펴봤고, 그쵸? 그 다음에 5문단에서는 행정 입법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그 기본적인 정부의 법률 제출권과의 어떤 차이점,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하위 법령, 하위 시행 규칙을 마련하는 그 기간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사회문화 11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